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KBS에서 한일 커플 관련 기사가 떴네요. 물론 시작이 한국인 남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한남 인력 커플 관한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일본 결혼정보회사에서 한국인 남성들이 8,000건 신청서를 냈다네요. 그만큼 지금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와의 국제 결혼을 선호한다는 이야기죠. 마지 데스까? 그런데 이건 객관적인 것만 봐도 일본 여자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일본이 여성 인권이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건 각종 뉴스들만 봐도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한국에 가면 그런 게 없다잖아. 오히려 여자를 우대해준다잖아. 거기에 일본에서는 맞벌이를 거의 대부분을 해야 되는데 22년도 통계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가진 부부가 70% 넘게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 마지 데스까? 그런데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물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맞벌이를 못하는 건 맞지만 남자가 뭐라 안 하잖아요. 오히려 밥만 해줬는데 와이셔츠만 다려줬는데 고맙다고 여보 덕분에 행복하다고 이야기만 했는데 한국 남자들이 좋아해서 미치겠다잖아.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생각한 거지. 아니 전업주부가 밥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남편 셔츠 달아주는 게 당연한데 왜 고마워하지? 왜 사랑스럽다고 하지? 아닌가? 이게 행복인가? 하면서 한국 남자들이랑 결혼을 많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한국 남자들은 이게 좋은 거잖아. 아내가 밥을 해준대. 집안일을 하는데 힘들지가 않대. 독방 육아라는 단어를 모른대요. 아파트에서 시작 안 하고 월세에서 시작해도 된대. 도시대?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놀라는 거잖아. 그리고 뉴스를 계속 보십시오. 결혼정보회사, 연회비, 항공료, 비용 등 맞선 비용 900만원 정도 쓴다는데 한국 결정사에서는 비행기 값도 안 드는데 왜 저 정도 써야 됩니까? 아니죠. 저거보다 더 많이 쓰죠. 거기에 신혼집 마련 등 높은 결혼 비용 때문에 국제 결혼을 선호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건 일본 포함 외국 여성들은 결혼식을 다 안 해도 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중요하니까, 같이 사는 게 중요하니까. 애초에 결혼식을 화려하게 해서 내 인스타 사진을 업로드를 많이 하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 왜? 신혼 초에는 돈이 없는 게 맞지. 결혼 정년기에 남자가 집이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런데 그걸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는 당연히 원하고 있다니까. 신혼부부의 72%가 아파트에 산다잖아. 저게 가능합니까? 도시대? 남자 부모님 노후자금 삥 뜯어와서 샀는 거잖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인터뷰 내용 보세요. 한국 남성이 인터뷰한 내용인가 봅니다. 한국에선 신혼집 마련이 남성목, 대출 없이 집 사려면 40살이 돼버려. 일본 여성은 남성이 요구하는 금전적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보이시죠? 그니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와 일본이 결혼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은 서울에서 결혼한다 치면 결혼식 비용 평균 얼마 듭니까? 한 7,200만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아, 혼수 포함이냐고요? 아니요. 마지 데스까? 심지어 거기는 차 유지 비용, 빚내서 산 집값 유지 비용, 혼수 비용 제외하고 그렇게 든다고 했잖아요. 어이가 없네. 그런데 저게 작년 기준입니다. 원래 프로포즈 예물 비용, 주얼리, 가방 비용이 전년도 대비 3번이나 상승했어요. 뭐 그거보다 많이 상승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2025년 지금 올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3번 올렸다는 건 24년도에도 몇 번 올렸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저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도시대? K로 시작하는 그 나라 한정 명품이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입니다. 샤땡, 루이땡땡, 에르땡땡이 다른 나라에서는 사치제지만 이 나라 한정 필수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을 저렇게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잖아. 올려도 사니까 말입니다. 왜? 결혼할 때 필수거든. 그리고 계속해서 뉴스를 보시면 프로포즈 장소로 호텔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잖아요. 심지어 시그땡땡 호텔에서 93층, 99층 같은 층수를 강조하면서 올린 게시물들이 흔하다잖아. 이게 주작한 겁니까? 현실이 이렇다니까. 마지 데스까? 보세요. 하나금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결혼한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은 약 2억 원, 예비 부부가 예상하는 비용은 2억 3천만 원에 달했다잖아. 여러분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2억 3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대입니까? 맞아야 되겠다. 몇 대는 게 아니라 없어요. 대기업 다녀도 저 나이에는 저도 못 모은다니까. 근데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는 결혼 문화가 저렇다니까. 그래서 초혼 연령이 지금 30대 중반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전 세계 유일무이하다니까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 없다면서 그냥 모르쇠 하잖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일본 여자에 열광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초저출산 다큐멘터리에 나온 한일 커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이야기 들어보면 K로 시작하는 그 나라랑 일본은 완전 딴 세상이라니까. 왜 한남 인력 커플이 많아지는지도 알 수 있다니까요. 일본에서는 20대에 결혼하는 분들이 요즘에 주변에 많이 보입니까? 라고 물으니 30살
30살이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30살 기점으로 결혼하고 싶어 한다. 결혼하면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일본 여성분의 인터뷰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여성분들이 30을 잘 안 넘기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 애를 낳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 초혼 연령이 도쿄가 그렇게 많이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K로 시작하는 그 나라보다 많이 젊은 거잖아요. 여기 인터뷰한 내용 보십시오. 오사카 위에 있는 후쿠이라는 소도시의 부부가 인터뷰한 내용인데 기자가 29살이면 결혼을 빨리 하신 거네요 라고 물으니 저희는 지난해 결혼했는데 결혼이 늦은 편이에요 라니까 그럼 주변에서는 몇 살 정도의 결혼을 생각하나요? 라고 물으니 25에서 6살 정도의 결혼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지 데스까? 라면서 충격 먹으면서 인터뷰한 장면이 보이십니까? 일본도 대도시들이 초혼 연령 다 깎아먹고 있어요. 굉장히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중소도시나 지방 소도시 가면 결혼을 엄청 일찍 합니다. 왜? 집이 필요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다시 초저출산 다큐 내용을 보시면 한국인 남편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지금 아내를 만난 것도 돈보다는 그냥 이 친구와 결혼하고 싶다 해서 결혼을 한 거지 그렇게 크게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진입장벽이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라는 인터뷰 내용이 보이시죠? 보셨잖아. 사랑? 그거 하나 하면 된다잖아.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처럼 못 따지고 안 한다잖아요. 저게 정상이라니까 여러분들. 돈 보고 경제력 보고 직업 보고 집안 보고 이렇게 결혼하는 게 비정상이라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일본의 교육비 아이 키우는 비용 많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니까 한국하고 비교하면 전혀 아니에요.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게 무척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주위의 일본인들은 아이들을 지켜보는 스타일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교육비 그냥 집안에서 시키는 거야. 부모가 모르겠다. 그럼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고 아이에게 맡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필요하면 그제서야 학원을 보낸다는 내용이잖아. 근데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는요 이상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학원을 초등학교만 돼도 4-5개 싹 보내잖아.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서울에선 이게 평균이라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등이 휘는 거잖아. 그래서 애를 하나밖에 못 낳는 거잖아. 왜?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영어 유치원 평균 얼마 합니까? 한 150에서 250만 원 하죠. 200만 원 잡고 2명 나오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3년이면 1억 4,400만 원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야 되겠다. 그 돈을 미국 지수 ETF를 사줬어 봐봐. 연 7% 성장해. 20년이면 몇 배가 되어 있겠어요. 심지어 저걸 유치원 때만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면 더 많이 해. 근데 똑같다고 칩시다. 자, 유치원 때 1억 4,400만 원 썼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6년이니까 2억 8,800만 원 썼다 칩시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6년이니까 2억 8,8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럼 총 얼마 쓴 줄 아세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 쓴 줄 아냐고. 7억 2천만 원 썼다니까. 마지 데스까? 도대체 이 짓을 왜 하고 계신 겁니까? 저 돈을 적립식으로 애들 통장에 투자하면서 줬어 봐봐. 애들이 20살 돼서 몇 억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럼 부모한테 더 고마워하지. 학원 보내면 고마울 것 같습니까? 오히려 부모 원망만 한다니까.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도 안 쓰는 돈을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는 쓰고 있다니까. 이러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남들 다 보내는 학원,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남들 다 사 입는 명품 잠바. 남들 다 하는 이 핑계 때문에 내 허리가 휘겠는데 어떻게 결혼을 결심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는데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자식한테 돈을 저렇게 다 썼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60, 70 넘어서도 계속 일하고 있지. 다른 나라 남자들은 60, 70 넘어가지고 부부끼리 호캉스, 유럽 여행, 동남아시아 1년 살기, 2년 살기 하고 있을 때 경비 서고 있잖아.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도 학원을 5개 정도 가요. 일주일에 5개라니까 한일 커플 반응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일본인들하고 한다면 다들 놀랄 거예요. 나잖아요. 진짜로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 막 있는 문화라니까. 옆집 남편 어떻더라? 옆집 애는 학원 몇 개 가더라? 옆집 엄마는 어떤 옷 입고 어떤 가방 쓰고 필라테스 이런 데 가더라? 하는 문화가 전 세계에서 어디만 있다고요?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만 있다니까. 보세요. 저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집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심영탁이라는 배우 얼마 전에 일본 여성이랑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본은 베이비시터를 잘 안 쓴답니다. 근데 한국은 그걸 국가에서 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보이시죠? 그리고 자기 아내는 절대 안 쓰겠답니다. 왜 안 쓸 것 같습니까? 필요가
수가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안 하는 게 디폴트 값이란 말이죠. 그리고 출산 문화도 다르답니다. 제왕절개는 위험할 때만 선택하는 거고 무통 마취도 안 한답니다. 왜? 아기에게 안 좋으니까. 그리고 아내가 더 낳으려고 한다는데 심영탁이 놀래서 합의 본 게 셋째까지랍니다. 저것 또한 한국 남자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자가 애 키우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아직 모성애가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성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뭡니까? 밥 해주는 문화잖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언니야가 있습니다. 일본 여자들은 정말 그래? 유튜브 보면 가끔 일본 여자랑 살면 이렇다는 내용을 쇼츠 같은 게 뜨더라고. 그래서 보면 여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집안일 싹 해놓고 출근할 때 남편이 씻으면 다림질 해놓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출근하면 또 집안일 시작. 장 보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남편 돌아올 시간에 목욕물 준비하고 퇴근하면 현관에 나가서 어서오세요 고생하셨어요 하고 가방 받아주고 남편 씻으러 가면 저녁 준비하고 밥 먹으면서도 오늘 고생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 하고 저녁에 쓰레기 버리러 혼자 나갔다 들어와서 잠자리 펴고 남편 편하게 자게 해주고 내 친구들은 음식도 할 줄 모르던데 일본 여자들은 대부분 저렇게 하는 거야? 진짜 보다가 궁금해서 라는 게시글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회사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본 여성들이 싸 도시락들입니다. 소박하고 아기자기하잖아. 화려하지 않지만 예쁘고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흐뭇해지잖아. 이게 남자들의 마음이라니까. 저게 원가가 1,000원이든 2,000이든 싸구려 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걸로 무시할 것 같습니까? 먹으면 행복하다니까. 왜? 남자에 대한 인정이잖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돈 벌어오는 것에 대한 고마움, 우리 가장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게 좋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시가 뭐가 있죠? 아침밥이랑 저녁밥이 있잖아.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니까. 우리가 왜 아침밥에 그렇게 목맵니까? 인정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회사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장들 과장들 아침 못 먹고 오잖아. 저 사람들 보면 어떤 감정 듭니까? 한심해 보이잖아. 그런 감정이 드는 남자가 나를 뭐라 한다 생각해봐요. 어이가 없겠습니까? 존경심이 생기겠습니까? 아니 집구석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양반이 회사에서 나한테 뭐라 하네 스트레스를 푸네. 이런 감정이 안 생기겠어요? 그 부장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냐고. 나는 집에 가면은 밥 얻어먹고 있는데 와이프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거야. 집안에서 인정 못 받는 남자들이 밖에서도 무시당한다니까. 그게 하나하나 눈에 보인다니까. 셔츠의 다림질 정도 넥타이의 단정함 정도 아침을 못 먹고 와서 푸석해진 부장의 얼굴 근데 그게 아침만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 적게 자니까 생긴 거잖아. 반상이 다 나온다니까. 보면 알아요. 미카이 데키마스까? 아, 성급한 일반화라고요. 다들 그런 건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일본 여자들은 진짜 그런 거야 라면서 다른 언니아들한테 물었던 게시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달린 댓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앞에서는 내조 잘하고 뒤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딱 할 정도로 이상한 짓 하더라. 사회 분위기가 그런가 봐. 대부분 결혼하고 동시에 경사 퇴사하고 맞벌이 잘 안 하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전일제가 아니라 파트타임 알바 정도야. 남편의 경제력에 기대는 경우가 많고 대신 내조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남편이 은퇴해서 돈이 없어지면 남편이 집안에서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황혼 이혼 많이 한다더라. 라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죠.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이혼율도 전세계 3위, 아시아 1위인 국가가 어딥니까? 네,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맞벌이요? 아까 맞벌이 비율 보여드렸죠? 미취학 아동이 있는 집안 맞벌이 비율 몇 프로라고요? 일본은 70%가 넘습니다. 그니까 일본은 맞벌이 비율이 70%였고 이혼도 K로 시작하는 그 나라보다 더 안 했었고 이걸 설명하는 내 입만 아프고 이 영상 보는 여러분들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밖에도 일본 여자는 어떻더라 하는 거짓말을 많이 다는데 저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뭐 다 거짓말이니까. 맞잖아요. 한남 인력 커플 20년 이혼율이 20% 안 되는 것만 봐도 저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 일본 여자들이 참고 사는 거예요. 맞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참고 사는 거면 최소한 30%는 넘어야 돼. 근데 20%가 안 된다잖아. 일본 여자들은 한국에 시집 와서 다들 행복하게 산다는 거잖아. 한국 남자들 성실하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일본 여자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세요. 그러지 좀 마시라는 거야. 정직하게 좀 사시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관상이 다 나온다니까.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살면요, 여러분들 보는 한국 남자들의 인식도 달라진다니까요. 잘하면 잘한다, 힘들면 힘내라, 응원을 해줘야지. 그것도 못해 이것밖에 못해 돈 더 벌어와 투잡 뛰어. 제발 그러지 좀 마십시오.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